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현상을 읽어주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 어제도 제가 김호중 씨 측 입장을 제가 뭐 대변인은 아닙니다. 근데 같은 연예인으로서 또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로서 최근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아마 소속사 측에서 어떠한 입장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사 제목을 조금이라도 뷰호수를 늘리려고 좀 이상하게 쓴 거는 제가 다 지워버리고요. 그나마 이제 가장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쓴 제목의 기사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김호중 측 스폰서와 군비리 의혹,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명예훼손. 그러니까 일단 이게 왜 제목 같은 거, 공식 입장입니다. 왜 제목 같은 데도 신중해야 되냐면요. 이 언론사 기자분들도 사실 이게 직업이에요. 이제 종이 신문이 다 없어졌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중견기업 마케팅을 해보니까요. 사실은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임원들은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거를 봅니다. 근데 그 외에는 전부 이제는 기업 홍보 같은 경우도 온라인 홍보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온라인 매체가 최근에는 대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대세 언론사가 기사 하나의 제목만 달아놨을 적에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유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사를 냈는데 유입이 안 되면 이거 말짱 꽝이에요. 왜요? 그 하나의 기사를 히트수라고 하거든요. 누르고 봐야 되는데 김호중 씨 팬카페나 이걸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요. 그런 거 안 들어갑니다. 근데 혹 모르는 분들은 이거 뭐야? 사실인가 보다? 진실인가 보다? 이거 설마 이런 기사가 났어? 라고 하고 제목만 보고 들어간 걸 이걸 낚는다라고 해요. 낚시질을 한다고 해서 낚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내용은 저도 이제 31년 연예인 생활하고 저도 여기 희생자가 돼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좀 안심하고 마음 놓으셔도 된다고. 왜냐하면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좀 연배가 있다고 이거 뭐야 또 우리 호중 씨 당하는 거 아니야 또 그렇게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공식 입장입니다. 김호중 측 스폰서와 군비리 의혹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공식 입장 밝혔습니다. 제가 요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는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오전 모 매체를 통해 불거진 스폰서와 군비리에 대한 의혹을 해명했다. 왜냐면은 제가 언론사명은 안 밝힐게요. 딱 보면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언론사에서 단독이라고 주로 많이 내요. 사실은 이제 방송 매체에 있는 기자분인데 그런 기사를 많이 써서 유입량을 되게 많이 끌어들입니다. 물론 그게 진실이냐 사실이냐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근데 제가 일단은 아는 법적인 지식 내에서 전 매니저가 주장하는 거는요. 민사입니다. 민사. 왜냐? 돈 돌려달라. 근데 사실은 그 돈도 정말 김호중 씨께 투자했냐 안 했냐? 계약금으로 줬냐 안 줬냐 이거거든요. 그럼 민사소송이라는 거는요. 내 돈과 상대 돈과 이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사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 명예훼손에 들어가는 건요. 민사를 뛰어넘습니다. 우리 김호중 씨 측에서 상대 전 매니저를 소송한 건요. 형사와 민사가 같이 들어갑니다. 요걸 잠깐 알고 계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는 장문의 입장문을 밝혔다고 하는데 먼저 그 장문의 입장문을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기사 내용은 이게 또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한마디만 꺾어서 하면은 이거 묘하게 들립니다. 왜냐면 똑같은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이 글을 많이 봤으면 좋을까요? 적게 봤으면 좋을까요? 많이 보는 게 낫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꺾어서 애매하게 만드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정식으로 낸 소속사 입장문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현재 불거지고 있는 김호중 전 팬카페 관련해 공식 입장을 전달해드립니다. 먼저 스폰서와 군 비리에 관한 의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명예훼손임을 알려드립니다. 김호중은 팬으로서 3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감사한 마음만 받겠다고 거절했고 현재도 그대로 포장지에 싸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현재 김호중 공식 팬카페를 통해 후원 계좌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수억 원가량 모인 후원 계좌 또한 모든 팬분들께 투명하게 내역을 공개하고 있고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환불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호중과 소속사 측은 이러한 팬분들의 후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에 보답하고자 기부를 하는 등 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팬분들께서 김호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복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선물을 주시겠다는 전화가 소속사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했다고 스폰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한 이야기입니다. 그립니다.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군대 문제는 앞서 공식 입장을 통해 말씀드렸듯 재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연기가 불가할 경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입대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전 매니저의 목적은 돈입니다. 제이씨와 전 매니저와의 군대 관련 카톡 내용은 전 팬카페 운영진과 제이씨가 대화 내용으로 현 소속사로서는 팬들끼리 주고받는 내용까지 확인하고 검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랑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은 것보다도 이 제이씨라는 분, 군을 빼주겠다는 이분과 전 팬카페 운영진이 서로 대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60년대, 70년대 얘기인 줄 아십니까? 80년대, 90년대에는요, 뭐 이런 일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브로커 같은 분들이. 물론 이제 이분도 브로커란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 이분도 보니까 그냥 팬심에 뭔가 좀 내가 이런 걸 해줄 수 있다라고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군대가 어떠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시는 분이 별이 4개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형님 제 아들이 나중에 군대 들어가면은 좀 좋은 보직 줄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영찬 씨 우리 아들도 그런 거 못해. 큰일 나. 요즘에는 민원이나 온라인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바로바로 들어가. 뭐예요? 여러분들 몇 년 전에 그 참모총장인가 그분도요. 갑질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저희 연예인들요. 저 31년 생활하면서 뭐 주위에서 보면 뭐 옛날에 많은 또 선물도 받고 그래요. 요즘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은 온라인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되게 굉장히 조심해요. 물론 이제 팬심으로 주는 거는 받습니다. 특히 아이돌 팬클럽 같은 경우는요. 뭐 어마어마한 명품 선물도 주고 뭐 굉장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봤을 적에는 이 미스터트롯 7인방이나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에도 받아봤으니까 이게 딱 이 절차라는 게 다 있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팬카페를 이전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이 씨가 뭐 김호중 씨를 걱정해서 또 아니면 자기의 뭔가를 좀 해서 좀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 걱정하는 마음 알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군에 사실은 많이 위문 공연을 갑니다. 뭐 네이버에 찾아보면 권영찬 위문 공연 간 거 많습니다. 위문 공연 간 거는요 사심없이 가는 거예요. 요즘에 심지어는 군 장성 물론 안 그런 군 장성도 있지만서도요 아들 현역 보냅니다. 왜요? 더 티가 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최근에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관직에 갖다 떨어진 분들이 많아요. 특히 대통령 될 때도 뭐 사실이냐 아니냐인데 불거진 게 뭐냐면 아들의 군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요? 죄송한데 80년대도 가능할까 말까 그런 문제예요. 90년대 뭐 간혹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요 카톡 하면요 범죄자들요 다 압수합니다. 그럼 이게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제이카페 운영진과 그러니까 김호중 씨 전 카페 운영진과 제이 씨가 대화 내용으로 된 거거든요. 이거는 당사자들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소속사에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팬카페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카페를 바꿔서 지금의 제대로 된 아리스 팬클럽으로 다시 이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 매니저와 팬들 간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추측 발언과 흠집 잡기는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추측 기사나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은 확인 후 기사를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식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주면 소통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당사는 모든 절차를 현재 법적으로 진행 중이며 민형사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법에서 판결나는 모든 것들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김호중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당사는 향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왜냐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런 거 아니야? 뭐뭐 아니야? 뭐뭐 카드라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서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악플 같은 경우에도 소속사나 연예인들이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악플은요, 그건 살인행위나 똑같은 겁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법원에서 다 나오면은 사실은 피해자 공표라는 게 있어갖고 법원에서 나오면 그걸로 해야 되는데 마치 뭔가 큰 거를 막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단독 기사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왜 미스터 트롯 7인방에 있어서는 되게 조심조심 하냐면요. 사실은 아이돌 그룹이나 걸그룹도 사실은 그 위치까지 가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미스터 트롯 7인방은 어떻습니까? 정말 힘든 일을 다 거치고 올라간 거거든요. 김호중 씨 얘기해드리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으세요? 어머니 아버님 어렸을 때 힘들게 가정 겹쳤고 할머니가 키우다가 또 할머니 돌아가셨고 그래서 SBS 스타킹에 나와서 고딩 파바로티로 나와서 또 선생님과 여러 후원자분들이 와서 독일까지 유학 갔다 오고 그리고 트로트 인생으로 전환돼서 지금 현재 트바로티로 이 영역이 트바로티, 트로트 그리고 성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 만큼 이런 흠잡는 식의 소송 차라리 그냥 제가 그 전 매니저라면은 내가 사실은 이래저래 호중이를 놓쳐서 김호중 씨를 놓쳐서 너무 좀 속이 쓰리다. 그러니까 나 위로금식으로 뭔가가 그리고 나 이렇게 좀 들어간 게 봐라 했으면 그거는 법적으로 판사분이랑 변호사들끼리 이건 이렇네라고 왜냐하면 증거를 다 제출해서 서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건 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한다라는 거는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왜 그러냐면 2005년도에 제가 어떤 사건 겪은지 다 알고 계시 저는 이미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 프로페시아라는 탈모약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성 호르몬 억제제라서 이렇게 알루미늄 재질에 쌓여 있어요. 아마 남편이 탈모이신 분이나 우리 선생님들 중에 탈모 있는 남자분들이 이거 먹는 분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2003년부터 먹어서 지금 17년째 먹고 있어요. 하루에 하나 꼭 먹어야지 이게 유지가 됩니다. 모발 이식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모발 이식한 건 안 빠집니다. 근데 이걸 안 먹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머리는 다 빠집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성형외과 전문의 모발 이식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저희 큰형이 권영대 원장이라고 네이버에 쳐봤는데 아주 유명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고 지금은 한림대에 있다가 나와갖고 개인 병원을 합니다. 굳이 우리 큰형이 아니더라도 네이버에 쳐보면 요거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남성 호르몬 억제제에서 여성이 먹거나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알루미늄 캐출했는데 제가 이거를 2005년도에 되게 바빴고 한 뭉치씩 왜냐면 그때 싱글이었거든요. 전국에 있는 PC방 32군데를 제가 다니고 10개 프로MC를 하다 보니까 서울, 전라도, 경기도, 제주도 뭐 안 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만큼 들고 다녔는데 이걸 하나 먹었는데 이걸 먹는 걸 보고 캐나다 교포 한 친구가 오빠 나도 하나 줘봐. 그래서 내가 손을 탁 쳤어요. 이거 먹으면 큰일 나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에이 비싸구나 마약.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용산경찰서 강령 마약계 팀장이 저랑 동갑인 친구가 저를 잡으러 왔어요. 마약을 하고 그 상대 여성을 3시간 동안 6번 성폭행을 했대요. 제가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해서 가자고 했어요. 근데 제 앞에 덫이 그렇게 잘 짜여진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처음 겪어본 사람인데 그때 담당 마약계 팀장이 워낙 탄탄한 스토리를 잘 짜갖고 그리고 나중에 그 형사 팀장과 검사까지 내가 고소고발 넣었는데 뭐 자기 식구들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저한테 말로 했던 거를 다 빼놨어요. 조소에서. 철저히 당한 거죠. 그런데 진실은 물론 전 그때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연봉 5억이었고 사업도 크게 하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받아서 또 37일 동안 억울하게 구치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바뀌어서 이렇게 상담사가 되고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왜 남흉 안 보는 줄 아세요? 왜 비교를 해요? 저는 지금 김호중 씨 트바로티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리스 팬클럽 가서 거기서 정보를 얻고 김호중 씨의 좋은 점만 얘기만 하면 돼요. 굳이 나쁜 점은 나 아니어도 모를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쁜 점이 찾을 수가 없다라고 난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만큼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물론 저는 무죄를 받고 그 상대 남성 짰던 남성은 처벌을 받고요. 이 상대 여성은 캐나다로 도주했습니다. 캐나다 교포니까 아직도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에 들어오자마자 기소 유지가 돼서 요즘은 명예훼손 법정 모독죄가 커갔고요. 한 2년 이상 실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안 들어와요. 물론 위조 요건을 갖고 들어올 수도 있죠. 이건 추측이에요. 근데 제가 안 봤잖아요. 무슨 얘기냐? 법정에 갔을 때는요, 민형사법이든 있는 서류를 그대로 놓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이 잘 해결돼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활동으로도 바빠서 일을 많이 하다 보면요, 당연히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 김호중 씨 성향이 좋은 것 같아요. 워낙 큰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는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일을 겪고 권영찬이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그 힘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요, 억울한 사람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가 한 일은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왜요? 왜 옛날에 망우리 공동묘지 가보세요. 죽은 사람들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말은 요즘엔 잘 안 쓰는데 처녀가 임신을 해도 다 변명과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직접 억울한 일을 겪어보니까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은 진짜로 있습니다. 저는 왜 이걸 억울하다고, 혹시 김호중의 팬이라서 아리스 팬클럽에서 아니에요. 정말로 제대로 된 전 매니저라면요, 이렇게 언론 플로이 안 합니다. 이거 힘 소진하는 거예요. 정확한 자료 갖고요, 딱 법원에 놓고 그걸 기다린 다음에 나중에 언론 플레이 해도 돼요. 근데 미리 자꾸 언론 플레이 하는 사람, 저는 조금 냄새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요즘에 워낙 온라인 언론사가 많다 보니까 기자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A 사람 얘기 듣고 B 사람 얘기 듣고, 그러니까 전 매니저 얘기 듣고 뭐였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카톡 내용 봤어요. 보니까 소속사, 공식 소속사 입장처럼 무슨 얘기냐, 전 카페 운영진이랑 제이씨랑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뭐 이런 말, 아이구나 참나, 이걸 또 마치 또 김호중 씨의 입장인 것처럼, 이거는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이거 명예훼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독한 연예인 안 만나봐서 그래요. 예전에 제 사건 때는 물론 저도 제가 고소를 한 게 아니라 큰형이 다 고소를 했습니다. 제 나쁜 기사 썼던 사람.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제가 고소를 취하를 다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친해졌어요, 기자분들이랑. 그래서 기자분들이 저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 기자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왜 여러분도 힘든 시대 있잖아요. 김호중이 옳다 나쁘다 그거는요, 나중에 일이 해결된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리부터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제목 잡으면 뷰어수는 많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나중에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업종에 있든지 간에 보니까요, 사실은 이게 부메랑 효과에서 착 던지잖아요. 상대만 다치는 게 아니라 이게 돌아서 나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좀 기다려도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 매체에서 뭐 50대 팬에게 스폰서를 받았으면, 이 엊그저께도 기사가 1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여기 나왔잖아요. 있는 그대로 300만 원 받았는데 안 받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자꾸 주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관해 놔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팩트만 얘기하자고요. 있는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아리스 팬클럽 여러분들, 또 김호중 씨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당연히 인기가 있잖아요. 인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가중 구설수가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제가 겪어봤잖아요. 이럴 때는요, 이럴 때 진중히 흥분하지 마시고 김호중 씨를 믿어주고, 또 아리스 팬클럽 여러분들은 그 안에 내에서 소통이 원활히 되니까요, 한번 저처럼 법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나 다른 분이 이렇게 조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팬클럽 꾸준히 의지대로 또 소속사를 믿고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조금 뭐 비용이 들었다, 전 매니저가 정말 썼는 게 밝혀졌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면 되는 겁니다. 민사 끝내. 근데 그렇게 지금 몰고 가면은 이쪽에서는 형사로 하면 상대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명예훼손 요즘 큽니다.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2년 동안 실형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호중 씨 화이팅 하시고, 아리스 팬클럽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믿으세요. 그리고 기다리면 시간이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저는 일단은 김호중 씨를 믿고 아리스 팬클럽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입니다.